자, 라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파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목이죠. 저기 작년 봄에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뒤로 계속 밀려 내려가지고 줄줄이 잠깐 반짝하고 밀려 내려오고 잠깐 반짝하고 밀려 내려오고 마치 이게 개미 핥기 같은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잠깐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보면 꼬리 달고 쳐밀리고 꼬리 달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이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잊고 있던 종목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다시 생각이 났는데, 자, 이거 다시 생각나는 그 이전에 여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또 앞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종목인데, 저희 나이백 같은 종목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자, 우리 기관들의 주요한 행태 중에서 제가 매일같이 욕을 하고 있는 그 행태 중에서 있죠. 내로남불 논리. 우리 기관들의 내로남불 논리.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이 케이스. 이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목으로 나이백 같은 종목들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나이백과 아까 앞에 설명드린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계약 구조가, 기술 이전 계약 구조가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헬릭 스미스가 6년 전에 했었던 이 기술 이전 구조와 나이백이 지난 여름에 했던 기술 이전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샀던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였고요. 나이백일 같은 경우는 의구심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근데 그나마 또 의구심이라고 한 그 케이스의 경우에도 또 말을 바꿔가지고 말을 바꿨었죠. 이걸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 나이백이 올라 들어가기 직전에는 국내 펩타이드 기업 중에서 최고 기업 펩트론도 아니고 케어젠도 아니고 이 종목을 요 다음에 또 국내 최고의 펩타이드 기업이라고 또 레포트를 낸 종목이 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끌어당겨 놓고 기술 이전 나오자 의구심 그리고 폈다가 지들이 다시 생길 때는 의구심 해소 그리고 추가 이전 기대 이러고 당기고, 내가 살 때는 추가 이전 기대, 네가 사면은 의구심, 이런 논리들을 작동을 시켰었는데, 이 라파스 역시 그런 논리의 희생양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라파스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업이에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 이걸 다루는 기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패치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세계 최초로 패치형 기술 개발을 한 기업이죠. 근데 우리 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패치형? 그게 되겠어? 이겁니다. 근데 이런 의구심 잣대 같은 경우가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기준과 근거를 대고 드리게 되는 잣대가 아니라 주로 우리 기관이 내미는 잣대 같은 경우에는 지가 산 종목은 기대고 개인 투자들이 산 종목은 의구심이고, 딱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다시 생각이 나냐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구심 그러면서 깠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잊고 있던 종목이 다시 되살아났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기업 때문이죠. 쿼드 메디슨. 이거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 기업.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인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이걸로 약물 전달 패치 시스템을 만든 선도 기업이죠. 먼저 들어갔던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 라파스의 주가가 3배라고? 이게? 그러면 이 쿼디슨의 가치가 맞다라고 하면 라파스 같은 경우에 형편없는 저평가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쿼디 메디슨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다시 비교를 해드리죠. 두 개 종목 둘 다 똑같은 마이크로 네이덜 패스 똑같은 업종이에요. 자, 라파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70억밖에 안 됩니다.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전달 시스템 가진 회사인 얘가 시가총액 1170이에요. 쿼드 메디슨은 오늘도 신저가죠. 오늘도 주가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쿼드 메디슨 이러고 깨지고 내려오고 있는, 오늘도 이제 신저가 위협하는 이런 주가지인데, 얘가 이렇게 고가 대비로 거의 반토막이 나서도 아직도 1600원. 아직도 쿼드 메디슨의 주가가 라파스보다 50%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서 이 쿼드 메디슨을 칭찬을 하던 그 논리가 맞는다라고 하면 라파스도 올라와야 맞는 거고요.
그죠? 우리 기관의 의구심이라는 건 항상 선택적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선택적으로. 이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하는 거. 선택적 정의, 선택적 합리화, 선택적 분노. 이거 여러분들 기사에서도 많이 보신 거잖아요. 나한테 뭐가 걸리게 된다 그러면 분노하고, 나하고 걸리지 않으면 분노 안 하고, 알바 뭐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들 보이고, 뭐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증권사들은 세상이 그런 것과 같이 옛날부터, 이미 먼 옛날부터 우리 형, 누나, 삼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형, 누나, 삼촌이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삼촌 또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관들은 그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사모펀드들 들어오고 시장이 롱숏 판태기로 돌아가고 깽판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심해졌죠.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심해졌습니다. 자, 라파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파스는, 자, 이래서 최근에도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한 것들이 재료가 나왔었죠. 바로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면역 치료 패치 임상 일상 성공, 마이크로 라파스 세계 첫 마이크로 니들 패치 면역 상용화 청신호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지금 주가가 못 갔어요. 이거 29일날 배당락일이죠. 그래서 29일날 잠깐 그래서 이 재료 가지고 22% 올라 들어간 다음에 도로 뚜르게 쳐맞고 이 바닥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재료가 나와도 가지를 못해요. 계속 의구심이야. 그놈의 의구심은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의구심이게 쳐다보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사실은 아직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이릅니다. 자, 요런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 다루는 방법을 자,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죠. 자, 여기는 제약 바이오 쪽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경우라면 요 정도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주로 누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냐라고 하면, 자, 펀더멘털적으로 약세로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펀더멘털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죠. 그런 건 누가 들어오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요. 이거 홍채 인식 분야 보안 기업 세계 2위 기업입니다. 무려 세계 2위 기업이에요. 실적 문제 없고요. 보안의 중요성 점점 커지고 있고요. 매년 사상 최대 이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기업이 꼬라지 좀 보시라 이게 5배, 뭐 6배 이러고 놀고 있다가 이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였다. 라파스는 이제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 아니죠. 그러면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이러한 이슈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기대를 조금 더 키워줘야 되는데 일단 우선 첫 번째 기대를 키울 만한 재료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대부분 좀 재료 아무리 좋았다 그러면 쓰고 깽판 치면 게임 끝이에요.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게 더더욱 그렇죠. 오븐 터져 나와가지고 그냥 깔아뭉개면 뭐 쪽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저 오늘 내가 또 들어갔던 이 테라뷰 같은 경우에도 이건 들어오면 지금 패드기 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거 오버행이 끝나질 않으니까 이거 오버행 물량들 넣어가지고 그냥 깔아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 무역과 관련은 없는데 이제 수급 인식이 이 종목이 싸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형태의 종목에 이걸 제가 바이오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잡아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올릭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요. 초기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라고 하면 제가 올릭스 추천을 드렸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릭스 지금 이러고 있었습니다. 개판이었죠 완전히. 네. 인벤티지랩 제가 최초 추천을 드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리기 시작할 때 인벤티지랩 이랬었고요. 인벤티지랩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천재투자TV 이거 시작될 때 여기서부터 지금 인벤티지랩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올랐던 내려오는 흐름 이거 봐서 요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삽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딱 요게 들어와서 치고 돌아 들어갈 때 이때 바로 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뭐 저 바닥에서 전부 다 저 바닥에서 지가 다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다 추천이 됐던 겁니다. 여기 앱클론 지금 1조 원까지 들어왔던 이 앱클론 역시 마찬가지 이런 바닥 쪽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 남은 저평가주에서 이 큐라클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설명드렸었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이프라인은 무려 9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지금 주가가 얘도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4,400원에서 시작해서 8,100원까지 지금 더블 올라왔거든요. 더블이 올라 들어와서 1,700원이니까 밑에서는 1,000억도 안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1,000억도 안 된. 이 종목이 지금 왜 올라 들어가냐라고 하면 이렇게 큐라클 파이프라인 다각화 같이 모멘텀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얘도 이 꼬라지였어요. 이거 1년을 넘는 동안은 바닥에서 이러고 처 헤매고 있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신저가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역헤드 숄더로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완성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라파스 역시 마찬가지야. 얘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는 뭐 거래도 별로 안 일어나고 완전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저가 떨어져 이 바닥에 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도 4,000원 6만 주 거래대금 2억입니다. 2억 이런 수준 보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살펴볼 게 모멘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좋다라고 인식을 해줄 만한 수급에 그래서 때때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발성 재료도 좋고 테마도 좋고 뭐가 나와도 좋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좋다. 왜? 그걸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 이 종목이 돌아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라는 설명 들었었죠. 이 거래량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여기 이제 주가가 방금 전에 봤던 큐라클하고는 주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 지금 1월 29일입니다. 요때 15만 주 늘어났었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17,000, 18,000 이래요. 여기 딱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큐라클이 밑에서 저가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거래대금 수준이죠. 12,000원에 18,000원 하루 종일 거래대금 2억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서는요, 이거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못 들어와요, 이거. 이 수준에서는 이런 거래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슈가 되고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줘야 됩니다. 거래량 자체가 늘어줘야 그래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늘면.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거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평균 거래량 수준이 지금보다 배는 더 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올 누군가가 더 들어와서 개인 세력이건 어떤 세력이건 이게 더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 바닥 쪽의 주가니까 밑에 쪽쯤이라 그러면 한 번씩 찔러볼 만합니다. 즉 지금 현재상으로 치면 오늘 요 지점까지도 매수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자, 현재의 위치를 박스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지금 60일이죠. 60일 요 아래쪽 구간에서 최근 저점까지 박스 쭉 잡아서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 위치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언더 살짝 내려간 거 이거 제외하고 하면 딱 지금 이 수준이에요. 이거 밑에 지금 이거 최근 저점이고요. 저 앞쪽에 급락 나와서 떨어졌을 때 이 저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 선까지 아니 저점 박스 구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라가 그 중에서도 아래쪽 밑에 쪽이죠. 가격이 뭐 12,600원 정도 이하 구간 되겠네요. 이 정도라 그러면 일단 찔러 넣어보실 만하다는 얘기예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이제 위로 빠져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될 때 거래가 늘어난 윗골이 달아도 좋아요. 거래가 좀 더 늘어나는 형태로 쭉 늘어나면 이렇게 단발로 슈팅이 나온다고 할 때 이런 경우라도 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이날 같은 경우도 안 되고
연화 같은 경우도 12월 29일 날 저런 재료 가지고 이제 60만 주 늘어났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죠.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적어도 10만 주 수준 정도가 움직여서 더해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기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쳐다볼 거고요. 안 된다고 의구심 그러고 벌써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느냐 개인에서 들어오느냐입니다. 어느 쪽이 됐건 그런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수급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급 세력들이 들어와줘야 돼요. 이건 이렇게 들어와줘야 바닥에서 빠져나가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거래량이 늘어나는 쪽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황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121선 위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되밀리는 이런 험한 시세가 없어야죠. 121선까지 올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밀릴 때 13,00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올라 들어와서 121선까지 가더라도 도로 이렇게 자빠지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이 13,000원선 61선 돌파한 61선 여기까지를 이 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고 돌아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쭉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싼 이 종목 저기까지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의 파동만 가지고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가 기본 구간이거든요. 이건 이제 기본 목표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더라도요. 지금 13,000원이고 18,000원이니까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4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래쪽 저가 쪽에서 봐요죠. 세계 최초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 앞에 여러분들 이 잡주 쪽에서 나온 쪽으로 친다라면 자, 이 종목엔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게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 자, 예전에 이런 쪽의 종목들에 제가 많이 들이댄 이론이 있죠. 세계 최초고 지랄이고 간에 매출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계 최초로 똥냄새 나고 똥이 마르는 인형 만들어봐야 그게 매출 안 나올 게 뻔한데 그럼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세계 최초의 황색 LED를 만든 우리 국내 기업 안 나오죠. 백색 LED에 서울 반도체한테 완전히 팔려가지고 매출이 안 나와 상폐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포함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안 되죠. 누군가가 그게 될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체크는 해두시고요. 이런 부분 이제 빌 받으면 워낙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최초에다가 이미 임상도 일상 성공하고 지금 줄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기업이라고는 적어도 이런 거 한 구석에다가 이제 다시 넣어두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넣어두시고 있다가 지금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ABL 바이오 뭡니까? 약물 전달 시스템이잖아요. BBB 셔틀 그 외에 또 마찬가지 지금 이 셔틀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기업들 꽤 있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바이오 쪽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전달 시스템을 달고 뭔가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렇게 싼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건 이제 빛날 시기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괜찮죠. 나는 빛날 테니까. 자, 라파스였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제 종목 분석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쫙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 앱클론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뽑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렉스 계속해서 추천드렸고요. 쭉쭉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앱클론 계속 추천드렸고 와이바이오,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집중적으로 계속 추천이 나오고 분석이 계속 나올 거라면 그때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에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또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 대신에 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바이오 전문 바이오 쪽에 좀 오래 이제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종목 같은 경우 딱 계속해서 넣어두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 거드메시지 아니고 예입니다. 선도기업은 자, 그 오르게 있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가 이게 각각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 다르고 그리고 주특기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주특기 분야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잘하는 분야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야들에는 비장의 카드 종목들이 다 있는 거고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건 반도체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카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 들어가지고 앞쪽에 저 크게 날아가는 종목들을 놓쳤어도 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는 종목 이런 거 추천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뒤에 들어가가지고도 이 뒤에 들어가서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거 더블 넘어 들어갔잖아요. 가볍게. 이런 거 다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